네,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이번에 참 실적 쇼크가 좀 컸습니다. LX 레미콘,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 등등 해서 지금 계속 자 이쪽에 갖고 계신 우리 투자분들 조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한번 1분기 디스플레이 시장 한번 최근에 너무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디스플레이 시장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되게 작년 안 좋았었고요. 하반기부터. 네, 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TV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IT 수요가 다 둔화됐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제 업황은 안 좋습니다. 네. 다만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LCD 쪽과 OLED 쪽 TV 중심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패널 가격에 따라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LX 세미콘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방 이제 중국 봉쇄 조치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같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조금 차별화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디스플레이주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좋지 못한 탓에 가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네. 그 안에서 실적을 내는 쪽에 대한 이제 선별적인 분명 가려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그런데 좀 더 충격적인 것이 지금 아무래도 대장주 LG 디스플레이가 흔들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랑 OLED 다 합쳐서 또 중국한테 네. 17년 만에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내줬다라는 이제 또 뉴스까지 전해졌잖아요. 네. LCD는 이미 중국의 주도권을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해도 OLED 쪽에서 사실 그 격차를 더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여전히 OLED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이 막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제 앞으로 더 뛰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OLED TV는 대부분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고 올해 초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용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7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막 그 시장에서도 중국이 지금 쫓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업체들은 지금 기존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IT 쪽이라든지 아니면 TV 쪽으로 영역을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시장을 더 넓혀야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보다는 스마트폰 쪽에서 네, TV는 아직 중국 업체들이 전혀 들어오진 못하고요. 네. 스마트폰이 이제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패널에서 LCD를 대체하면서 절반 이상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 내신 것처럼 이제 진짜 아직도 OLED 쪽은 성장 아직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TV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도 채 못 미치고요. 전체 TV 시장에서요. 그래서 조금 더 침투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나 모니터에는 대부분 OLED가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이제 시장을 넓혀야 국내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수익성을 더 올리고 이제 기존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해서 저희가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 그럼 TV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이제 강자이기도 하고 지금 근데 LCD 부분에서의 지금 타격 때문에 사실 계속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손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주가 반전에 그래도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좀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이게 사실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불거져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지금 협상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 두 업체 모두 다 분명히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이제 협상들이 좀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협상 중인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확정은 아니고 서술 이제 줄다리기 네, 중이군요. 좀 거기서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는지의 체크 포인트를 또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아까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네. LX 세미콘이나 이렇게 좀 같이 문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네. 정 의원님 가져오신 게 LX 세미콘 탑픽으로 가져오셨어요? 네. 네.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LX 세미콘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와 이제 중국 업체들 여러 이제 패널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
그 부품 소재 업체들 중에서도 OLED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업체들과 그리고 고객사 다변화가 돼서 글로벌리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업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렉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한 절반은 LCD 쪽이고 절반은 이제 OLED 쪽인데요. LCD마저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중국으로 납품을 네, 중국 하는. 업체들 내에서의 네, 점유율이 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CD마저도 성장을 하고 있고 OLED는 이제 LG 디스플레이라든지 BOE 같은 중국 업체들로 공급을 하는데 네. OLED는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네.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을 좋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까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PER 5배 밑으로 빠지고 있는 것 어허. 같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한 11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SiC 전력 반도체라든지 MCU 센서 이런 쪽으로 계속 사업 다각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IT 센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중국 락다운 영향이 사실은 큰데요. 네. 이런 부분들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중국 고객사 그리고 한국 고객사 모두 이제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LX 그러니까요. 세미콘은 주가가 좀 다소 꺾여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선별적인 관심에 대한 탑픽 종목으로 디스플레이 섹터 안에서 LX 세미콘을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확인을 네. 해봐야 될 텐데 2차 전지 섹터도 다루신다고요. 네네. 근데 제가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배터리 3사가 1분기에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0%가 붕괴됐다. 네. 이것도 좀 중국 업체가 신경이 맞습니다. 쓰이는 것인지 좀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국 업체들이 계속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네. CATL이라는 업체가 글로벌 네. 1위 업체로서 독보적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LFP라는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네.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는 CATL 그리고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이고요. 국내 업체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앞으로도 점유율은 떨어질 거예요. 국내 업체들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계속 저가 공세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하락은 불가피한데요. 대신 점유율 하락하는 속도보다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커질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LFP의 L이 리튬 아닙니까? 네. 우리 만드는 배터리도 다 리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리튬이 둘 다 들어가긴 네. 하는데요. 예. 굳이 따지면 LFP에 좀 더 많은 많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네. 국내 업체들이 하는 NCM 계열은 또 코발트라든지 니켈이 들어가거든요. 예. 이게 사실 단가 그냥 무게당 단가로 보면 훨씬 더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제 3원계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더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가 더 높다.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니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어, 국내 업체들도 그리고 리튬을 안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같이. 속도가 조금 LFP가 더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뭐가 더 비싸냐? 그럼 여전히 국내 업체들이 하는 3원계 배터리가 좀 더 가격이 높습니다. 네. 네. 아우 중국의 이 저가 공세라든지 최근에 리튬 인산철 그 배터리 관련해서 계속 그 아무래도 더 저렴하다 보니까 이러한 좀 경쟁력이 부각이 되면서 좀 우리 2차 전지 업체들도 그 경쟁 심화에 따른 좀 그 문매를 같이 맞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북미 업체들과 손을 잡고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한참 어디와 손잡고 공장 세운다던가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미국 완성차 OEM 3대 업체들과 손을 잡았고요. 가장 먼저 앞서간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GM과 JV로 공장을 먼저 지어서 첫 번째 공장은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텔란티스가 에너지 솔루션과 SDI와 손을 잡고 공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포드가 SK온과 JV로 지금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되게 이제 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고 네. 디스플레이 때 저희가 경험을 했듯이 저가 공세로 들어와서 국내 업체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미국 업체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건 정말 저희 배터리 산업에는 기회 요인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알아. 뭐 전기차면 테슬라 얘기만 했습니다만 네. 요즘 GM 전기차도 굴러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걸 갖다가 우리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잡은 데가 GM. 네, 네. 테슬라 쪽은요. 테슬라는 이제 벤더가 세 군데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파나소닉이 원래 파나소닉. 1위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이 네. 2위 업체고 세 번째로 지금 자체적으로 공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세계 벤더 체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로 탑픽으로는 우리 정 의원님 삼성 SDI 가져오셨는데 네, 요거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고 네. 추가로 LG 엔솔 주가도 한번 정 의원님 그래서 답답하죠. 네, 견해를 네. 듣고 싶어요. 네, 두 개를 네. 제가 그냥 비교해서 예,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왜 네. SDI를 탑픽으로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인데요.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SDI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 상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글로벌 셀 업체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테슬라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네. SDI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도 지금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아직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부작용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자재료 사업부가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SDI가 2분기 실적의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SDI를 지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또 조만간 아마 스텔란티스와 지금 MOU를 체결해서 미국 공장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론이 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구체화가 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소재 업체들도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지금 그 실적을 너무 미리 땡겨와서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다라는 이제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조금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의 불안감이 아니라 네. 최근에 미국 금리가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로 네, 성장주로서의 이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성은 여전히 크고 또 지금처럼 또 급격하게 조정을 받고 나면 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니켈, 코발트 같은 리튬도 마찬가지지만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판가에 전가가 되면 매출 성장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정 이후에는 다시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오르면은 조금 비중 조정을 하시고 또 네. 내리면 또 다시 사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렇게 원자재 가격 오른 걸 판가 올리는데 별 저항은 없나 봐요. 지금까지는 다 지금까지는? 전가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2분기 들어서는 조금 더 편하게 전가가 되는 구조로 가고 그래요? 있고요. 네,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주는 방향으로 다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차 가격 인상을 이 소비자들의 몫이 된 거죠. 네. 이런 얘기는 이 진짜 이 숱한 하청업체 오너들이 들으시면은 정말 꿈 같은 얘기겠다. 그죠? 가격 전가가 일단 된다고 하니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규모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 일단 뭐 성장성에는 의견이 없으나 네. 어느 정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성장 섹터 이제 금리 인상기에 대한 이제 투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탑픽으로 삼성 SDI 디스플레이에서는 LX 세미콘까지 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